지난달 전국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 중구가 투기 과열지구 규제 대상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수성구 규제 강화도 거론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대구 남구의 캠프워커 헬기장에 이어 캠프 조지라 불리는 외국인 아파트가 내년이면 반환됩니다. 대구시와 정부의 기술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여 오늘 대구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았지만 다음 주부터 폭염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모처럼 시원하게 비가 내리면서 오늘 하루 지내기가 좀 나으셨을 텐데요. 날씨 소식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고 우선 대구 중구가 투기 과열지구 규제 대상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여러 대책을 쓰고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28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중구 집값 상승률은 지난달 0.57%로 서울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담보대출 건수도 제한하는 정부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구 중구는 이미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청약 경쟁률도 너무 과열돼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대구 수성구와 경기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뿐입니다. 정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이달 말 어느 지역을 추가로 규제할지 정합니다. 대구 수성구는 향후 집값 상승세에 따라 투기 지역으로 규제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수요를 걷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투기 지역도 지금 검토 단계가 되겠죠. 대구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시기후 사업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그 여건 수치상 여건이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좀 무리다. 그런 의견을 좀 고정해 계신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구 지역은 5,9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대구 수성구와 중구는 더욱 공급이 적어 집값이 안정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 규제가 대구에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남구에는 주한미군의 육군 기지인 캠프 워커와 캠프 헬리가 있습니다. 헬기 소음과 진동에다 고도 제한 등으로 남구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부대 이전은 아직 먼 일입니다만 주변 시설들은 하나둘씩 반환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한미군 미 육군 기지인 캠프워크입니다. 1921년에 일본은 이곳에 부대를 만들었는데요. 미군은 주변 캠프헬리와 함께 1959년부터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뜨고 내리는 헬기 소음에다 고도 제한까지 적용돼 남구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이 시끄러운 지역이니까 진동 지역이니까 여기에 이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돌아갔으니까 자제분들이 그대로 던지 놓으니까 폐가가 돼가 지붕도 꺼지고 전부. 1981년에는 주한미군 가족 150세대가 살 수 있는 건물 11개 동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캠프 조지 외국인 아파트도 지어졌습니다.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관은 최근 LH공사와 맺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내년으로 종료할 예정이라며 땅 반환을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청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낡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었었던 재활용, 걸어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과 LH주택관리공단은 외국인 아파트가 반환되면 이 주변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캠프 조지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그대로 남을 예정이어서 지역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남구 주민들이 또 그 영어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접점이 이루어지면은 LH가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는 10월에는 캠프워커 헬기장과 동편 활주로도 철거되고 그 자리에 대구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미군 기지로 침체됐던 남구에 새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성희롱과 성차별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이 오랫동안 이뤄져 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0년 3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원 주변에 있는 모텔에 저를 데리고 가서 성추행을 한 일이죠. 제가 중간에 정신을 차렸고 강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해고될까 두려워 이 사실을 숨겼다가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내 8년이 지난 올해 5월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연구원의 반응. A씨는 계약 만료를 통보받고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성추행 가해자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실태 파악에 나서 성희롱으로 결론 내렸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서 가해자 징계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 시효를 이제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규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못하고 그 대신 팀장 보직을 박탈을 하는 인사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회식 자리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강제로 춤을 추게 했다는 여직원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여성이라며 정규직 채용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우린 안 뽑을 거다. 여자인데 네가 지원을 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냐. 서류를 내지 말라. 이렇게 돼서 서류조차 못 냈었어요. 이런 문제가 백화점식으로 심각한 것은 대구시 대구고용노동청에 관리감독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기계부품연구원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삼성전자 구미네트워크 사업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는 오늘 구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 노조로 출범했습니다. 구미지부 노조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네트워크 사업부 직원 가운데 3명이 가입했는데 수원 이전 반대를 주도하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며 앞으로 구미 시민과 함께 반대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조는 삼성전자 2번째 노조입니다. 어젯밤 대구에서도 모처럼 시원하게 비가 내렸죠. 덕분에 대구 도심에서도 오랜만에 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위가 주춤했던 오늘 그리고 주말과 다음 주 날씨는 어떨지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내린 소나기에 대구 시내에 크고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세찬 빗줄기에 시원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비가 지나간 신천에는 무더위 속에 피어난 꽃이 목을 축이며 푸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선선함이 반가워 시민들은 산책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날씨가 좀 굉장히 상쾌하죠. 맑고 지금은 구름 좀 끼지만은 공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굵은 소낙비가 지나고 난 뒤 이곳 신천은 그간의 불볕더위가 잠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후텁지근함은 여전하지만 구름 사이로 햇볕이 숨으면서 활동하기엔 한결 편해졌는데요. 주말의 시작인 내일은 우리 지역 또다시 볕이 강하게 내릴째며 뜨거움이 느껴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내려간 기온은 내일 다시 상승하면서 주말 최고 기온 토요일 34도, 일요일 3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강한 햇살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복이 있는 다음 주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 35도 선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올해의 폭염의 기세가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여름 대구의 폭염 지속 일수는 지난달 12일부터 8월 6일까지 26일 동안 지속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4년은 25일간 폭염이 이어졌고 1929년은 33일, 1942년은 30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의 8월 초순 낮 최고 기온 평균은 36.7도로 지난 1994년 36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8.6도를 기록해 기상관 측 11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 달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상주시가 시내버스 정류장 12곳에 대형 얼음이 든 아이스박스를 비치했습니다. 얼음 제조업체가 이틀에 한 번 얼음을 채워넣는 가운데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며 얼음을 만지는 등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면 소재지 등 시 외곽의 정류장에도 얼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영천시 고경면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영천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럭이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트럭에 실려있던 대형 강판 코일 4개가 도로에 떨어져 정체를 빚었고 트럭 운전자들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트럭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홍보용 한옥에 간부 공무원이 공짜로 숙박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도청 옆 한옥단지에 한옥 홍보를 위해 16억 원을 들여 본보기 주택 3채를 지었는데 올해 도청 간부 공무원 2명이 묵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한옥단지를 상급 기관인 도청 공무원에게 숙박을 허용한 것은 특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해 4월 1,500만 원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매달 낸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2억 1,000만 원을 15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안동시 안기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스포츠 토토, 채무금 변제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저녁 7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인천을 상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라운드 강원전 승리와 함께 10위로 올라선 대구FC는 FA컵을 포함한 최근 2경기에서 11골을 뽑아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팀 공격의 주축인 김대원과 정우재가 절정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패로 부진에 빠지며 승점 1점 차 11위로 떨어진 인천도 강등권 탈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만큼 내일 경기는 두 팀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조선 연산군 때 임금의 잘못을 간언하다 숨진 문광공 홍귀달 선생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 발표회가 문경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원 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9회 경북 역사인물 학술 발표회에는 문광공 홍귀달 선생의 삶과 사상,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